굿모닝 제나님들, 10월 29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이번 주는 10월부터 11월로 바뀌는 한 주이죠. 달 이외의 별은 자리를 움직이지 않고 온화한 무드로 흐르며 10월이 마무리되겠네요. 다만 11월에 들어서자마자 1일 금요일에 새 달이 일어나고 3일 수요일은 아침부터 커뮤니케이션을 담당하는 수성이 이동합니다. 따라서 주의 후반은 꽤나 바쁘게 움직일 것이기 때문에 미리 그 전에 컨디션 조절 잘 해두시기를 당부드리며 오늘의 타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화면에 보이시는 카드의 뒷면을 보시고 가장 먼저 눈길이 가는 카드를 선택해 주세요. 시간 드리도록 할게요. 카드 뒷면만으로 선택이 어려우신 제나님들 컬러 스탬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부터 분홍색, 노란색, 파란색, 초록색입니다. 자, 선택 마치셨다면 번호 공개하도록 할게요. 왼쪽부터 2번, 3번, 4번, 1번입니다. 자, 선택 마치신 우리 제너님들 아래 타임스탬프나 챕터로 이동하셔서 선택하신 카드나 컬러, 번호에 해당하는 리딩 들어주시고 저는 카드 정리 후에 순서대로 1번부터 리딩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 초록색을 선택해 주신 우리 1번 제나님들 오늘의 타로 리딩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카드는 킹 오브 펜타클 카드, 함께 나온 카드는 더 문 카드가 나왔네요. 자, 킹 오브 펜타클 카드, 우리 동전을 든 왕이시죠. 동전은 이 금전적인 것에서의 최고봉에 있는 분이시기도 하고 또 굉장히 안정적인 것을 지향하고 있는 그런 어떤 그 에너지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다 갖추고 계신 왕이다 보니 내가 무언가를 더 갖추기 위해서 막 이렇게 그 어떤 욕망이 지나친 그런 왕이 아니시라 그냥 내가 가진 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지키는데 이걸 오히려 노리는 사람들에게서 내 것을 잘 지켜내는 데에도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뭐 투자를 내도 안전지향형 그리고 뭔가 결정을 할 때도 도전적이고 모험적인 것보다는 그 리스크를 감내하지 않고 내 것을 더 지켜나가는 그쪽에 더 포커스를 둬서 결정을 하는 사람이죠. 근데 이제 왕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내가 좀 뭔가를 이렇게 리드를 해 나가는 그런 입장이기도 하고 다 결정해서 선택하고 뭐 이런 것에 대한 것도 내가 권한을 갖고 있는 그런 일에서의 에너지를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함께 나온 카드가 더 문 카드야. 자, 문 카드는 달 카드라서 약간 이중적인 양면적인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했죠. 그 이유는 낮에도 달은 떠 있지만 보이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자, 본인이 그러니까 낄낄빨빨을 제대로 아는 게 바로 달이거든요. 그래서 가끔 아주 흐린 날은 낮달이 떠 있을 때도 있어요. 즉 태양의 힘이 좀 약해져 있을 때에는 낮에 달이 얼굴을 내밀어서 이렇게 좀 보여줄 때도 있어요. 하지만 대다수 이렇게 태양이 좀 힘을 강하게 보여주는 낮 시간대에 달은 보이지 않지만 그때 달이 없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달의 빛에 가려져서 보이지 않을 뿐이지 그때도 엄연하게 존재를 하는 게 바로 이 달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낮 시간 동안에는 이때는 내 시간이 아니야 라고 해서 뒤로 물러설 줄 아는 게 바로 이 달인 거거든요. 그렇다라고 해서 이 달의 힘이 없어지느냐? 아니잖아요. 그때 숨 죽였다가 그리고 이제 밤이 되면 해가 지고 나면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달의 시간이 돌아오죠. 예,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이중성, 양면성이 있다는 거예요. 안 보이고 있어도 저쪽 편 바깥에서는 엄연하게 존재하고 있는 그것을 의미를 해요. 자, 그러다 보니 뭔가 안 보이지만 저 뒤에 뭔가가 있을 것 같아. 이게 좋은 쪽으로 발현이 되면 굉장히 좋은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런 것과 관련해서 굉장히 좀 뭔가 불안하다?
뭔가 좀 걱정이 된다, 의심이 된다, 이런 쪽으로 발현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더 문 카드는 약간 부정적인 감정을 의미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두 카드의 조합은요, 내가 뭔가를 굉장히 안정적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뭐, 예를 들어서 집안의 재정을 좀, 긴축 재정을 펼치겠다라고 하면서도, 근데 내가 이거를 이렇게 해서 가도 과연 우리 집 재정 상황에 문제가 없을까?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뭔가 그런 것. 그리고 혹시 내가 투자를 하더라도 요즘에 이제 뭐 워낙에 저쪽 그 해외 주식은 워낙 지금 막 계속 신고가 갱신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물론 이제 국장이 좀 문제이기는 한데, 그래서 해외 주식 자체에 계속 올라가는데, 근데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올라갈까? 이러다가 한번 뭐 폭삭 좀 문제되는 거 아니야? 이거 약간 조금 내가 포트폴리오 조절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약간은 그 미래에 대한 부분을 조금은 부정적으로 바라보면서 내가 약간 포트폴리오 조정하는 그런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안 좋다? 꼭 나쁜 의미의 부정적인 거라기보다는 이 미래는 굉장히 불분명해요. 어떻게 다가올지 다 몰라요. 근데 부정적인 것도 분명히 있겠죠. 긍정적인 것 또한 있겠고. 근데 이제 부정적인 것에 포커스를 맞춰서 그러게 하기 위해서 내가 조금은 더 뭔가 내 걸 지켜내는 데 있어서의 긴축재정 혹은 뭐 이렇게 좀 현금화 시키는 것, 유동자산을 좀 만들어 놓는 것, 약간 일부 어떤 그 현금을 좀 확보하는 것, 이런 것들에 내가 조금은 이렇게 포커스를 좀 맞추는 오늘이겠다. 이런 돈적인 부분이 아니라고 하면 내 것을 지켜내는 것. 예를 들어서 뭐 내 자리가 있는데 밑에서 후배들이 계속 치고 올라와. 근데 나는 이 자리를 지켜내야 되는데 나는 나이도 먹었고 특별한 재주도 없는 것 같고 요즘 애들 세대 애들은 막 진짜 겁 없이 막 치밀고 올라오고 막 이러니까 내 자리가 좌불안석인 거예요. 이게 언제 책상 빼라고 해도 하나도 좀 이상하지 않을 것 같은 좀 그런 약간의 불안감을 느끼게 되는 그런 모습인 거죠. 이거는 당장 무슨 일이 벌어져서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느껴지는 뭔가 안에서 약간 긴장하게 되는 그런 거거든요. 우리가 굉장히 좀 약간 이렇게 좀 골고루 분포가 돼서 나이가 좀 많이 들고 그다음에 약간은 직위가 높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그 역할을 충분히 해주면서 잘 리드를 해주고 또 중간층에서도 약간 자기들의 역할을 해주면서 계속 위아래로 견제를 좀 해주고 신입은 신입다운 패기대로 이게 잘 조화가 이루어졌을 때 그 조직이 잘 굴러가는 건데 사실 한때 요즘은 조금 삼성이 그런 그 분위기가 조금은 덜해졌지만 삼성은 이제 40대가 되면은 직장을 나가야 되던 시절이 있었단 말이죠. 굉장히 젊은 피를 선호를 해서 그런 때가 되면 내가 40이야. 아직 이제 사실 놓고 보면 한참 일할 나이거든요. 40대면. 근데 눈치가 보이는 거죠. 나 나가야 되는 건가? 이제 밀리는 건가? 나 아직 한참 일할 것도 굉장히 체력도 좋고 아이디어도 너무나 많은데 약간 그런 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못나서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 내가 조금 뭔가 약간 위기의식을 느껴야 되나? 약간 그런 정도인 거지. 뭐 엄청 크게 막 이런 무슨 일이 벌어졌다 이거 아니에요. 괜히 걱정하시기 없깁니다. 자, 좋은 카드 여쭤보았더니 24번 카드가 나왔어요. 자, 이거 헤르메스 지팡이 카드잖아요. 변화 주는 게 되게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라고 했고 이게 만약에 이런 그 카드의 흐름을 연애 혹은 남녀 관계에서 이런 걸 봐서 난 되게 안정적인 관계를 원해. 근데 뭐지 좀 약간 느낌이 좀 쎄한데? 이럴 때에는 약간 상대방이 바람기가 의심될 수도 있으니 그거 좀 한번 체크해봐라 할 때 나오거든요. 하필이면. 자, 그러나 미리미리 좀 체크해서 이렇게 미연의 방지, 살짝 바람이 마음이 흔들릴 때 그때 확 쥐어 잡아놓지 않고 이미 바람 피고 난 뒤에 증거 수집하면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신뢰 다 깨졌는데. 그러니까 약간 좀 저 사람 흔들리는 것 같네 그럴 때 얼른 돌아올 수 있게끔 그런 환경을 조성을 해서 그러니까 미연에 방지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 좀 주의해라 라는 카드고 나머지적인 부분에서는 내가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어떤 안정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까지는 되게 좋은데 지금까지 하던 스타일에서 조금은 변화를 추구를 해서 끌고 간다라고 하면 이 불안감이 약간은 상쇄될 것이다 라고 카드가 얘기를 해주는 만큼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내가 좀 젊은 피들을 수혈을 원해? 회사가? 그러면 나도 똑같이
같이 젊어지면 되는 거잖아요. 더 노력하면 되는 거고, 내가 요즘 그 약간 회사가 나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끔 뭔가 강한 무기를 하나 들고 있으면 절대 못 건드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 내가 탈바꿈하는 쪽이 더 나은 거지, 괜히 뭐 불안해서 이거 어떡하지, 딴 데 나가야 되나 이렇게 고민해봤자 나와봤자 회사 밖은 세상은 넓지만 준비 안 된 자에게는 잡아먹힐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사냥터라는 것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 자, 그때 함께하면 좋은 컬러 블랙 컬러 나왔습니다. 블랙 컬러를 곁에 두시고 우리 초록색을 선택해 주신 1번 제너님들, 지켜야 할 그 무언가 혹은 나의 어떤 그 재정적인 부분에서의 뭔가 불안감을 느껴진다라고 한다면 조금 사뭇 다른 그런 변화를 좀 그러니까 한번 시도해 보시는 거. 왜냐면 워낙 변화 싫어하는 카드거든요. 하지만 변화가 지금은 필요할 때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자, 만약에 그런 어떤 연인 관계 혹은 부부에서 약간 상대방의 이 우리 안정된 기류를 좀 깨는 듯한 무언가가 느껴진다면 바람 피우지 않는가, 미리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한번 조심해 쳐다보시고, 잘 안쪽으로, 왜 이렇게 바깥으로 튕겨져 나가는 걸 안으로 잘 끌어들여 오시는 그런 날이 되시기를 응원합니다. 자, 초록색을 선택해 주신 1번 제너님들, 오늘의 타로 리딩이었어요. 제 리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안녕. 자, 분홍색을 선택해 주신 2번 제너님들, 자, 오늘의 타로 리딩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카드는 퀸 오브 완즈 카드, 함께 나온 카드는 고위 여사제 카드가 나왔네요. 자, 두 번은 속성이 좀 달라요. 자, 이 퀸 오브 완즈는 잘하는 것도 엄청 많고 호기심도 많고 열정도 뜨거워. 그래서 이거 오지라퍼 카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내 것만 잘하는 걸로도 부족해서 남이 뭔가 되게 공경에 빠진 것 같아, 그럼 다 가서 도와줘야 되고요. 누군가 뭐 하나 살짝 물어봤는데 일 반은 이 사람이 다 해주는 그런 카드거든요. 능력자라 그래요. 그리고 열정이 뜨겁고 에너지가 아주 그냥 끌어 넘치는 그런 분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을 옆에 두고 기빨리지만 않는다라고 하면 굉장히 좀 도움 많이 받는 분들도 계시긴 하죠. 자, 함께 나온 카드는 고위 여사제 카드예요. 이 카드는 이중성,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서 겉으로 보이는 것과는 속은 사뭇 다르다라는 거를 의미를 하는 카드예요. 그래서 내 속내를 안 비치는 카드거든요. 고위 여사제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 사람이 도무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카드예요. 자, 이 두 카드의 조합은 좀 굉장히 독특한 조합인데요. 이렇게 오지랖을 막 해. 근데 막 심지어 나의 어떤 경쟁자의 일도 막 나서서 도와주고 그래요. 이 카드는. 약간 어떤 스타일이냐면, 네가 따라올 테면 따라와봐. 내가 이렇게 도와주는데 네가 그래도 나 못 따라올걸? 약간 그 자신감이 바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왜 흔히들 무슨 어떤 노하우를 알려줄 때 진짜 찐 노하우들은 다 이렇게 아껴두고 안 알려주거든요. 근데 자, 저는 예전에 회사 다닐 때도 그랬다고 했잖아요. 저는 아낌없이 다 알려줘요. 왜냐하면 어차피 못 따라올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되게 재수없지만 자신감 넘치지만 내가 만든 거니까. 이걸 내가 만들어서 나만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라는 걸 내가 너무 잘 알아서, 자, 한번 내가 다 가르쳐 줄게. 그러면 일단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면 70%는 일단 무슨 말인지 일단 이해를 잘 못해. 어려워서. 예, 그리고 나서는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 그럼 나머지 한 30%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그냥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해보고, 그 중에서 성공하는 사람은 한 10%. 근데 이제 그 깊이 못 들어가죠. 왜냐면 자기들이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그 깊이를 몰라요. 아무리 가르쳐줘도. 이거 공부해서 이렇게 해서 접합을 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걸 맨 처음에 만든 저만큼 깊이 파서 이거를 그 안에서 답을 찾아서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수박 겉핥기식으로 밖에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해도 아주 얇게 정말 살짝 발만 담갔다가 결국은 이거 어렵구나 라고 하면서 그냥 바로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그런 걸 되게 많이 봤단 말이에요. 근데 이 카드가 약간 그래요. 나 능력자야. 되게 잘 알아. 그래서 나는 내 자리를 넘보는 사람한테도 아낌없이 다 가르쳐 줄 수 있고, 나한테 뭔가 진짜 라이벌이어서 막 이렇게 뭔가 평가를 얘를 줘야 돼 라고 이렇게 동일 선상에 올라 있는 사람한테도 아낌없이 다 알려줘요. 자, 그러다 보니 약간 그러니까 일반적인 시선으로는 뭐야? 쟤 무슨 속마음이 있어서 저러지? 저거 다 안 가르쳐 주는 걸걸?
오히려 난 다 가르쳐 주는데도 아닐걸? 저 뒤에 또 뭔가가 더 있을걸? 이렇게 생각하는 약간 그런 흐름이거든요. 또한 내가 이렇게 혹은 반대로 내가 이렇게 다 알려주는 것 같지만 진짜 찐은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다 알려주는 것 같아 보였지만 아까 겉과 속이 다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겉으로 보여지는 게 전부가 아니다라고 약간 비밀스러운 그런 부분이 있는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겉으로 보여지는 막 이렇게 열정적이고 왜 우리가 그런 거 있죠. 옛날 그 김창욱 교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굉장히 밝아 보이는 사람들은 그 자기 그 뒤에 있는 검은 커튼을 보여주기 싫어서 일부러 더 밝게 환하게 웃는 사람들이라고.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밝은 사람들은 그 뒤에 검은 그 커튼이 있을 수 있음을 꼭 유의해서 좀 살피는 게 좋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저 그거 되게 동감하거든요. 이것도 약간 그런 카드예요. 그래서 겉으로는 이렇게 활발해 보이고 막 오지랖 보이고 능력자이고 하는데 본인도 뭔가 불안한 것이 있어서 더 그렇게 그걸 숨기고자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일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이 어떤 고위 여사제 카드가 우리 분홍제나님들에게 어떻게 다가올지 몰라요. 그래서 나는 되게 씩씩하게 막 SNS 상으로 나 굉장히 잘 사는 것 같고 행복하게 다 올려놓고 하는데 내 속은 뭔가 외롭고 뭐 이거 아닌 것 같고 나는 뭔가 난 누군가 여긴 어딘가 막 이런 생각이 들고 약간 계절적인 요인도 있을 수 있어요. 왜 가을 타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멀쩡했었는데 갑자기 스산한 바람이 들고 그러니까 우울증이 올라와요 막 이러면서 근데 겉으로는 되게 씩씩하고 막 이렇게 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 속내는 안 보이는 거죠. 안 보이니까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런 모습 약간 겉으로 보이는 모습과 그 사뭇 다른 속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이 오늘 내가 좀 그걸 내 스스로가 깨닫게 되거나 혹은 남한테 내가 이런 얘기를 듣게 되거나 야 나는 너를 속을 진짜 모르겠어. 겉으로 맨날 이렇게 하하거리고 웃는데 진짜 얘가 정말 다 그럴까? 라는 생각이 좀 들어. 이런 생각을 좀 듣거나 아니면 이런 사람을 내가 직접 보게 되면서 저 사람 뭐지? 약간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나 뭐 그런 그 흐름대로 흘러가는 오늘이겠구나 라고 보여져요. 자, 좋은 카드 한번 볼까요? 메시지 카드가 나오네요. 자, 이 메시지 카드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좀 나는 생각하지 못했었던 어떤 제안이나 뭐 소식이나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뭐 이런 그 제안이나 어떤 소식을 접했는데 만약에 어떤 소식을 접했는데 진짜 되게 밝고 막 명랑했고 막 이랬던 사람이어서 누구나 다 워너비로 막 그랬던 어떤 사람이 사실은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었다라든가. 사실 근데 우울증이라는 게요. 우리 그 일반적인 감기하고 되게 비슷하단 말이죠. 우리가 정신과에 가서 우울증 테스트를 하면 거의 대다수가 다 나올 만큼 안 갔기 때문에 안 나오는 것 뿐이거든요. 근데 이제 우울증 테스트라든가 뭐 이런 스트레스 지수 테스트 이런 거 해보면 거의 대다수들은 약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황으로 나오는 경우들이 의외로 되게 많아요. 그러나 정신과를 안 가죠. 우리는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모르고 있을 뿐이지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거를 그래서 모르는 분들도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소식을 좀 접해서 아니 걔가? 걔 그렇게 잘 나가는데 도대체 왜 우울해? 자, 우울한 이유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죠. 잘 나간다라고 해서 안 우울하지 않죠. 잘 나가도 혼자 그 자리 그 1등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되게 외롭고 고독하게 싸울 수도 있는 거고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고 다 여러 파트가 있기 때문에 이쪽 파트 잘 나간다라고 해서도 안 나가는 파트 뭔가 좀 문제가 있는 파트 불안한 파트 쪽에서 불안이 올라오게 되면 우울증은 얼마든지 발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약간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런 메시지라든가 제안이라든가 이런 게 뭔가 겉으로 보여지는 것 내가 이런 혹은 이런 제안을 받았었을 때에도 겉으로 보여질 때 되게 좀 화려해 보이고 막 열정적으로 내가 매달리면 되게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어떤 제안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이면을 살펴야 된다라는 게 될 수 있어요. 왜 가끔 그런 것들 있잖아요. 요즘에 뭐 이렇게 고액 알바 같은 것들 뭐 이렇게 문자로 막 날라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게 다 뭐 내가 이렇게 가게 되면은 약간 뭐 이상하게 연루돼 가지고서 뭐
뭐 결제해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는 사기당하고 이런 것들 되게 많죠. 겉으로 되게 그럴싸하게끔 폼을 만들어서 온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이면에 비밀이 있을 수 있는 메시지 같은 것들 조금 유의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만큼 오늘 우리 분홍색을 선택해 주신 2번 제나님들은 내가 받는 제안이라든가 어떤 이런 문자 메시지라든가 이런 연락 전화 받은 것들 이런 것들 중에서 오늘 뭐 보이스피싱이라든가 파싱 같은 것들 되게 좀 유의하실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사람이 찾아와서 내게 뭔가를 권유를 해주는 것들도 그 이면에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것도 조금은 유의를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여지는 그런 카드의 흐름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 나머지 부분은 뭐 내가 그 사람의 이면까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나도 내 이면을 잘 모르겠는데, 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내 속을 다 오픈할 필요도 없는 거고, 상대의 속까지도 다 알려고 하는 것도 역시 욕심이라는 것. 그래서 그거는 그냥 그럴 수 있겠구나 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고, 유의하실 것들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보이스피싱, 파싱 같은 류의 문자들, 연락 뭐 이런 거, 제안 이런 것들은 다들 오늘 조금 유의하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자, 그때의 럭키 컬러, 딥 브라운 컬러 나왔네요. 딥 브라운 컬러 곁에 두시고, 자, 오늘은 조금 화려해 보이는, 뭔가 괜찮아 보이는 그런 류의 메시지, 그런 제안, 다 그 비밀이 있을 수 있으니 아주 섬세하고 꼼꼼하게 챙기시고, 좀 약간 아니다 싶으면 그냥 일시당초 쳐다보시지 않는 쪽으로 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자, 분홍색을 선택해 주신 2번 제나님들, 오늘의 타로 리딩이었어요. 제 리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안녕! 자, 노란색을 선택해 주신 3번 제나님들, 오늘의 타로 리딩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카드는 5 황제 카드, 함께 나온 카드는 퀸 오브 컵스 카드 5 황제와 우리 또 여왕님께서 같이 나오셨어요. 자, 근데 먼저 함께 처음 카드로 나온 이 황제 카드는 되게 아주 뭐랄까 고리타분한 그런 약간 아버지 같은 카드? 아버지를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들은 약간 좀 고집도 세시고 당신만의 어떤 그 룰대로 집안을 이끌고 싶어 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약간 아빠 카드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했는데, 대신에 이제 권력자죠. 네, 내가 제일 그 탑에 있기 때문에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잘 끌고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보수적이 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고집을 좀 피울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꼰대 같기도 하고 뭐 그런 카드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대신에 함께 나온 이 퀸 오브 컵스 카드는 또 천상 엄마 카드예요. 그래서 내가 좀 상처를 받고 내가 좀 속이 상하고 막 이러더라도 이렇게 다 케어해주고 챙겨주고 이러는 카드거든요. 완벽한 엄마 아빠 카드, 전형적인 엄마 아빠 카드가 나왔어요. 물론 실생활에서는 이 엄마 아빠 카드가 제대로 이렇게 딱 아닌 집들이 훨씬 더 많죠. 뭐 바뀐 집도 있고, 아빠도 뭐 아빠답지 않고, 엄마도 엄마답지 않고, 이런 집들도 되게 많이 있다라는 거는 뭐 현실이지만, 일반적인 것에서의 그 이상적인 그런 아빠와 엄마 카드가 나왔습니다. 자, 이게 뭘 의미를 하냐면요.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이 밸런스를 좀 맞춰줘야 되잖아요. 아빠와 엄마라는 건 이미 이제 그 가정에 있어서 가장 앞에서 이 어떤 수레를 끌고 간다라고 하면 앞에서 아빠가 끌고 뒤에서 엄마가 밀어주는 그 어른 역할을 해주는 그런 존재란 말이죠. 근데 내가 이렇게 앞에서 확 끌어주면서도 뒤에서 좀 때론 희생하면서 이 밀어주는 엄마의 역할이 없으면 밸런스가 맞지 않죠. 그리고 또한 마찬가지로 앞에서 끌어주는 아빠가 없이 엄마 혼자 뒤에서 밀기에는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두 카드는 그렇게 밸런스가 다 있는 그런 두 어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오늘 노란색을 선택해 주신 3번 제나님들은 하루의 그 균형이 굉장히 잘 맞추어져서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고 이 밸런스가 굉장히 잘 맞아져서 뭔가 하려고 하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서 이렇게 잘 나아가지는 그런 하루가 되겠다라고 보여져요. 자, 물론 그 과정에서 부모님들도 이렇게 자식 키우는 그런 과정에서 상처도 좀 입기도 하고, 내 뜻대로 아니 왜 쟤는 저렇게, 왜 또 사춘기 자녀들은 한참 말 안 듣고 또 자기
뜻대로 그거 해석해가지고 곡해하고 오해하고 막 이런 일들이 되게 많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대부분 아빠들은 그런 걸 그냥 큰 신경 안 쓰고 그냥 말죠. 근데 이제 그걸 다 감당하는 건 누구야? 엄마잖아요. 그러니까 상처도 있고 이러기는 하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내칩니까? 자식 못 내치잖아요. 예, 그대로 또 그 안에서 또 수습해 가면서 굴러가지는 거죠. 그래서 아빠가 끌고 엄마가 뒤에서 밀어주는 이 역할을 해 나가야 이렇게 그 무리 없이 굴러가는 거죠. 물론 자 그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어머 그러면 싱글맘 싱글데디가 키우는 집은 뭐가 밸런스가 깨졌다는 건가요? 자 물론 싱글맘 싱글데디가 키우는 집도 엄마 혼자서 아빠 혼자서 그 엄빠의 노릇을 다 해주면서 정말 열심히 사시는 그런 부모들이 오히려 두 분 다 계셔도 제대로 신경 못 쓰는 집보다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이건 역할적인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지 꼭 두 사람이 같이 존재를 해야 된다 이 의미 아닌 거 아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노란색을 선택해 주신 3번 제자님들은 내가 우리 한 가정의 아빠와 엄마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채워주는 것 같은 느낌의 밸런스를 잘 맞추면서 그렇게 뭔가를 하기 위해서 목표가 있었던 것들을 끌고 나가는 그런 밸런스가 잘 맞는 날을 보내겠다라고 보여지는 그런 카드의 흐름이에요. 자, 조언 카드에서도 제가 제일 좋아하는 우리 53번 카드, 무한 가능성 카드가 나왔죠. 이 카드 자체가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그런 카드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노란색을 선택해 주신 3번 제너님들은 큰 어떤 뭔가 약간 이 퀸 오브 컵스 카드가 내가 약간 소심하게 생각해서 마음의 상처를 입을 수는 있겠으나 뭐 큰 문제가 있을 정도는 아니면서 크게 어떻게 내가 원했던 바 오늘 해야 하는 일정 소화 이런 것들을 무리 없이 밸런스를 맞춰가면서 진행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만큼 원래 하려고 했던 오늘의 일정에 집중해서 열심히 살아내시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오늘 아주 뭐 그냥 깔끔한 그 타로 리딩이기 때문에 더 부연 설명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때 함께하면 좋은 컬러 그린 투톤 컬러 나왔습니다. 그린 투톤 컬러를 곁에 두시고 노란색을 선택해 주신 3번 제너님들 아빠와 엄마 카드를 생각하시면서 혹은 약간 그거 하나 더 부연하자면 부모님께 약간은 날씨 선선해지고 원래 이렇게 일교차 심해지고 이럴 때 어르신들 조금 건강에 문제 생기실 수 있으시니까 한번 아빠 엄마 이렇게 챙겨서 연락 한번 드려보시는 것 정도는 추천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이제 삶의 밸런스 잘 맞춰서 오늘 하루를 잘 살아내실 수 있는 그런 흐름이지 않을까 싶네요. 자, 노란색을 선택해 주신 3번 제너님들 오늘의 타로 리딩이었어요. 제 리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안녕! 자, 파란색을 선택해 주신 4번 제나님들 오늘의 타로 리딩을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카드는 5 오브 소드 카드 함께 나온 카드는 2 오브 펜타클 카드가 나왔네요. 자, 5 오브 소드 카드는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한 패배자 카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죠. 내가 진짜 져서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상대적으로 나 쟤한테 진 것 같은데 왜 부러우면 진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카드가 나오면 부러움을 느끼는 순간 내가 나 패배자 같다. 난 뭐하고 살았나? 이런 느낌이 들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 SNS 탐방 금지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다른 친구들이랑 뭐 막 이렇게 야 나는 이번에 어디 갔다 왔는데 뭐 너는 뭐 여행 어디 갔다 오니? 뭐 여행 계획 없니? 뭐 이런 얘기들 나와가지고 괜하게 나만 좀 나는 왜 이렇게 맨날 열심히 사는데도 나는 이렇게 여행 같은 거는 꿈도 못 꿀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인가 라고 그렇게 혼자 스스로를 비참하게 생각하게 될 일을 아예 만들지 말라고 하죠. 그래서 이 카드가 나오면 SNS 탐방금지 친구들과 뭔가 특히 자랑질 많이 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죠. 그런 친구들과 뭐 통화나 톡 금지라고 얘기를 해요. 자, 상대적 박탈감이기 때문에 내가 진짜 진 게 아니라 정말 내가 누군가가 부러워서 그런 마음이 드는 거기 때문에 뭐 기사나 이런 것도 클릭하지 않는 게 좋겠죠. 괜하게 이렇게 쭈루룩 유튜브 보다가 알고리즘 때문에 떠가지고 누구누구 연예인 뭐 기사를 딱 봤는데 연예인들은 이렇게 쉽게 돈을 잘 번다는데 나는 이거 뭐냐 뭐 이런 생각 들면 한도 끝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그런 거 아예 다 금지하시면 뭐 크게 그렇게 엄청나게 내가
내가 뭔가 이렇게 루저의 느낌이 들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이다. 자, 함께 나온 카드가 바로 투 오브 펜타클 카드잖아요. 이 메비우스의 띠란 말이에요. 끝없는 고민이죠. 야, 나 이게 옳으냐, 이게 옳으냐, 진짜 그것이 문제로다라고 얘기했던 그 셰익스피어처럼, 정말 답을 알 수 없는, 그리고 쉽게 선택할 수 없는 두 개를 가지고 괜한 그 고민에 빠져 있는 약간 그런 모습이거든요. 근데 쉽게 선택도 못 해. 뭐 그런 거죠. 회사를 그만두느냐, 이직을 하느냐, 아니, 같은 말이죠. 회사를 그만두느냐, 여길 계속 다니느냐. 근데 두 개가 사실 별로 큰 의미가 없어. 근데 이제 내가 가지지 않은 떡이기 때문에 쟤는 되게 커 보여. 근데 가봤자 어차피 크게 연봉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것도 아니고 큰 의미가 없다라고 하면 사실 이직하는 게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도 괜하게 내가 그만두지도 못할 거면서 그 두 개의 떡을 놓고서 그냥 이렇게 저울질하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내가 더 좀 이렇게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지 않고 좀 조금은 지금보다 나아질 수 있을까? 자, 근데 그걸 비슷한 선상에서 계속 고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의미가 없다니까요. 자, 내가 조금 더 나아진 삶을 원하려고 한다면 지금 비슷한 선상이 아닌 저 위를 위해서 한참 위에 거를 목표로 삼아서 그거에 도전을 하기 위해서 내가 공부를 하거나 뭔가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비슷한 선상에 있는 두 개를 가지고 저글링 해봤자 달라져 봤자 어차피 자리만 이동을 했을 뿐이지 똑같다니까요. 이거는 큰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런 걸 알고 계시겠지만 더 큰 것, 더 높은 것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도전할 또 용기가 안 나기 때문에 계속 비슷한 것만 가지고서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비슷한 것만 가지고서 계속 그렇게 할 바에는 지금 내가 하는 거에 더 열심히 하는 게 더 답이 될 수도 있겠죠. 자, 좋은 카드를 여쭤봤더니 20번 번영 카드가 나왔어요. 이 카드 어떤가요? 이 양말 하나 가득이다 금화가 이렇게 흘러나오고 있잖아요. 예, 이건 되게 물질적인 안정을 얘기를 하는 카드거든요. 자, 우리가 뭔가를 내가 더 높은 곳을 가기 위해서 그걸 준비를 하려면 이 회사를 때려치고 그걸 해야 돼. 그렇다라고 하면 날 당장 매월 따박따박 들어오던 급여가 없어지게 되면 이거 할 수 있나요? 못하죠. 누군가가 날 먹여 살려줄 수 없잖아요. 제가 예전에 상담 심리 대학원을 갈 때 굉장히 유명하신 교수님이 계신 그 대학원을 가고 싶었거든요. 근데 거기는 직장인은 안 받는데요. 그러니까 정말 공부만 할 수 있는 사람만 들어오라는 거죠. 근데 그렇다라고 제가 회사를 때려치고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포기를 하고 다른 일반 직장 다니면서 다닐 수 있는 상담 심리 대학원을 들어갔었거든요. 그런 건 거죠. 자, 물질적으로 내가 안정이 돼야 그 다음에 뭔가 다른 떡을 붙들고 있는 것을 고민을 하거나 말거나 이거가 그 다음 문제인 거지. 물질적으로 안정이 안 된 상태에서 이런 고민은 무의미하다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럼 내가 물질적으로 안정이 되게 되려면 차라리 이렇게 비슷한 거 두 개 붙들고 이렇게 하느니 내가 하고 있는 것을 유지를 하면서 하나에 더 잡을 더 한다라든가 뭔가 알바를 하나 더 주말을 이용해서 한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차라리 추가 소득이 들어올 수 있는 파이프라인을 더 만드는 게 훨씬 더 낫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위를 바라보고 내가 상대적 박탈감을 계속 느끼면서 다른 데로 옮길까? 겉으로는 좀 그래도 여기보다 나아 보이는데 자, 나아 보이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비슷한 거 붙들고 준비할 게 아니라는 거죠. 자, 물질적 안정을 위해서는 차라리 지금 하고 있는 것에 하나를 더 얹거나 아니면 지금 하고 있는 걸 유지하면서 더 아예 완전히 잡체인지를 하는데 굉장히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래서 진짜 연봉이 거의 한 2배 정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일에 도전을 하던가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지. 비슷한 걸 가지고 고민하는 거는 의미가 없다라는 거. 자, 요거를 본인의 상황에 맞게끔 가져다가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꼭 이 상황이 아니죠. 이건 제가 예를 들어 드린 거예요. 자, 그때 함께하면 좋은 컬러 블루투 톤 컬러 나왔습니다. 블루투 톤 컬러를 곁에 두시고 우리 파란색을 선택해 주신 4번 전화님들, 자, 내가 고민하는 이 비슷한 두 가지 그거 의미 없습니다. 자, 우리 물질적 안정을 위해서 뭔가를 내가 더 하기를 해야지 두 개 중에 하나 선택이 답이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하셔서 본인 삶에 적용하시기를 당부드리며 오늘의 타로 마치도록 할게요. 자, 파란색을 선택해 주신 4번 전화님들 오늘의 타로 리딩이었어요.
제 리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안녕!